이거는 강력 추천하는데 개념을 하고 있는데도 지구과학을 맨날 꾸준히 해야 돼 해서 하루에 1시간씩 하는 애들 있어. 이건 안 돼, 얘들아. 개념이 있어요. 중에 오늘 왜냐면 그렇게 한다라고 물어보면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절의 진화를 안다는 건 선생님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그래도 지구과학 2주차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구과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혹은 범용적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좀 한번 촬영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번 쭉 한번 잡아주세요. 저만 나오게.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공부법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고3을 처음 겪을 수도 있고요. 재수생도 있을 거고 여러 친구들이 있을 텐데 여러 공부법들을 많이 볼 거야. 거기에서 너한테 맞는 것들을 잘 선택하면 돼. 선생님도 오늘 하나를 소개를 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공부법뿐만 아니라 이 고3을 지나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고3과 재수, 삼수 뭐 이렇게 쭉쭉쭉 있겠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걸 꼽아라 그러면 이거 지속성이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공부를 끌고 가야 돼. 알겠지? 공부법 쓸 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얼만큼 했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플래너는 무조건 써야 돼, 얘들아. 알겠지? 플래너 쓰고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해왔고 어떤 과제들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써야 된다고. 오케이? 플래너를 쓰려면 너에 대해서 너가 객관화를 잘해야 되거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선생님은 한 번 자리에 앉으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집중할 수 있어. 이게 선생님의 한계야. 선생님은 공부를 되게 오래 했어. 고등학생 때도 공부를 잘했고 대학교에 와서도 공부를 되게 많이 했고 지금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걸 하나의 청크라고 불러. 하나의 단위, 유닛이지. 그러니까 나의 하나의 유닛은 3시간에서 4시간이야. 난 4시간이 딱 끝나면 무조건 유튜브를 봐야 돼. 30분은 쉬어야 된다고. 그러면 하루에 이 청크를 몇 개 담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고 문제는 이거야. 만약에 지구과학의 과제가 80문제가 나왔어. 그럼 플래너에다가 여기다 시간을 배정할 거 아니야. 몇 시간이 필요해? 이거를 객관화를 잘해야 돼, 얘들아. 너가 나한테 와서 선생님 몇 시간 공부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해도 내가 답을 못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하나의 청크 동안 너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 예를 들면 내가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을 했어. 그럼 지구과학을 한 5주 동안 봤을 때 단원이 어려우면 문제를 좀 적게 풀 거고 단원이 쉬우면 문제를 많이 풀 거 아니야. 그런 걸 쭉 두면은 평균적인 개수가 나와. 뭐가? 이 한 청근 동안 평균적으로 몇 개를 푸는지가 나온다고. 이거는 수학도 마찬가지야. 뭐 예를 들면 수학의 미적을 해요. 그래서 허정철 선생님이 뭐 수업에 어떤 숙제를 풀어. 그럼 그 단위 시간, 단위 유닛 동안 너가 몇 문제를 푸는지 알아야 플래너를 쓸 수가 있다고. 이게 객관화가 잘 돼야 돼. 어떤 학생들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는 너 단어 100개 외우는데 몇 시간 정도 걸리니? 이렇게 물어보면 한 3시간 정도 걸려요.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야. 근데 공부를 안 해봤던 애들은 그걸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자기가 얼만큼의 능력이 되는지를 측정하고 그거에 맞게 공부법을 설정을 해야 되거든. 이건 뭐 국어도 마찬가지야. 국어 같은 경우에는 뭐 언매를 한다. 그럼 언매는 몇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 된다고. 선생님 고2 말에는 고2 말 겨울방학 때 여러분 때죠 지금. 그때 뭐 했냐면 선생님 학원 안 다녔어. 선생님은 자기 공부 시간이 많았어. 그래서 아침 9시에 고등학교를 가가지고 밤 10시까지 이걸 했거든. 야간 자율학습, 야자라고 그러죠. 이걸 되게 성실히 참여했는데 야간 자율학습은 그냥 자습하는 거죠. 이때 뭐 했냐면 내가 이때 수학을 좀 못했어가지고 지구과학은 잘했어. 그리고 이때 고2 말까지 난 선택 과목이 화생이었어, 얘들아. 화생 50, 50 나오다 수능에서 그때부터 유전이 뭔가 어려워지니까 이거 만점 안 나오겠는데 해가지고 지원 G2 본 거예요. 저는 지원 G2 봤습니다. 근데 고2 말에 뭐 했냐면 수학 있지, 수학. 당시에는 지금은 수학이 선택 과목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선생님 때는 다 했거든요. 행렬, 기하 벡터, 적분과 통계 뭐 이런 것들 다 했어요. 확률과 통계, 적분 이런. 수학을 4점짜리만 모여진 어떤 문제집이 있었어. 이거를 하루에 딱 100문제 풀어. 모르겠어. 이걸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지만 뭐 수학 선생님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이게 뭐 잘못된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근데 당시로서 나에게는 내가 학원을 안 다니니까 문제를 푸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 그리고 내가 듣는 해설도 뭐 선생님의 해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답지인의 해설을 계속해서 읽는 거지. 100문제를 푸는데 몇 분 걸릴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 9시간 걸려. 아침 9시에 가서 저녁에 끝난다고. 문제를 꼬박 푸는 데만. 물론 내가 못해서 그래. 그러면 100문제를 풀면은 뭐 한 2, 30문제를 틀릴 수도 있잖아. 그럼 그거 오답을 해야 되잖아. 오답이 6시간 걸렸어. 그래서 2주 동안 뭐 했냐면 2주 동안 그냥 100문제씩 천몇백 문제를 잡은 것 같아. 한 번은 어떻게 하기도 했냐면
내가 문법, 영어 그때는 당시에 문법 그 영어가 상대평가였어요. 영어의 문법 문제를 내가 너무 못 맞춰가지고 자이스토리에 문법만 모아놓은 책이 있어. 이것도 2천 몇백 자인데 그거를 그냥 14로 나눠가지고 하루에 풀 문제량이 나오더라고. 이거를 150문제씩 푼 적도 있어. 뭐 국어 같은 것도 나 진짜 많이 풀어봤거든. 국어를 진짜 2주를 붙잡고서 한 4권 풀기 해가지고 비문학 다 보고 이런 적이 있었어. 그때 이제 성적이 한 번씩 이렇게 점프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게 될 수 있었던 건 내가 하나의 청크 동안 얼만큼 할 수 있을지를 분배할 수 있어서 그래. 요게 여러분들이 측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구과학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얼만큼 시간을 할애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오늘 지구과학 데이로 잡았어. 이건 나의 성향이야. 이런 걸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어. 지구과학 데이로 잡아서 오늘 나한테 공부할 시간이 9시간 있어. 그럼 요 청크가 3개 나오잖아. 그렇지? 그러면 3시간 하고 30분 쉬고 3시간 하고 30분 쉬고 3시간 하고 30분 이렇게 공부를 할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어땠냐면 한 과목을 3시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3시간 하려고 그러면 이전만큼의 집중도가 안 나오더라고. 그냥 이게 좀 안 되는데 뭔가 안 되는 걸 계속 붙잡고 있는 느낌이야. 물론 조금씩 나오지만 효율이 100%가 나오진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플래너 짤 때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2과목 정도로 잡았어. 왜냐면 한 과목 하고 나서 좀 쉬었다가 다른 한 과목 할 때는 처음만큼의 효율이 나오거든. 같은 과목을 계속 보고 있는 건 되게 힘든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간 운용을 해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여러분들이 이제 고3에 들어왔으니까 시즌이 이렇게 1도 있고 2, 3, 4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요 시즌 3, 4에서는 아직 겪어보지 못했지만 무조건 실무만 풀거든. 이거 뭐 지구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마찬가지고 국어도 마찬가지고 가면 일단 실무를 풀어. 뭐 써봐든 강케이든 뭔가 풉니다. 그럼 있잖아요. 이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때는 지속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하루에 여러 과목을 많이 하는 것들은 좋아. 예를 들면 국어, 수, 과, 뭐 사탐 빼죠. 이런 것들을 하루에 한 개씩 풀어도 된다고. 이때는 예를 들어 지구과학에 하루에 1시간 쓸 거야. 이런 것들이 의미를 가져. 왜냐면 모의고사를 풀면 30분 동안 문제를 풀고 나머지 30분 동안 틀린 것들에 대한 오답을 하면 모의고사를 딱 한 개를 자기가 알맞게 섭취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리거든. 조금 더 많이 걸리면 1시간 20분 이렇게 걸리는 거고. 그러면 일주일에 모의고사가 숙제가 한 4개에서 5개 나갈 테니까 하루에 1시간씩 잡으면 딱 맞는 거지.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개념을 하고 있을 때잖아. 이거는 강력 추천하는데 개념을 하고 있는데도 지구과학을 맨날 꾸준히 해야 돼 해서 하루에 1시간씩 하는 애들이 있어. 이건 안 돼 얘들아. 개념일 때는. 왜냐면 개념을 다룰 때에는 그 개념을 익히는 어떤 역치 이상은 올라가야 돼. 일단 한번 시간을 넣었을 때. 이 역치로 올라가면 여기서 느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위에 뭔가를 쌓아가고 이런 과정이 개념이 굳어지는 과정이야. 근데 지구과학을 1시간 투자해서 하루에 공부하잖아? 그럼 아무것도 안 써요. 그냥 시작하려고 그러면 끝날걸? 그래서 한 번 공부할 때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들여가지고 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를 잡아놔야 돼. 그래서 약간 이미지를 어떻게 가져가냐면 이런 거야. 첫날 내가 뭐 오늘 별의 진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진화를 공부를 했어. 그러면 집에 가서 복습을 할 거 아니야? 복습할 때 필요하면 복습 영상도 보내주잖아? 그걸 보면서 복습을 하는 거지. 그럼 이만큼이 쌓일 거야. 그럼 문제도 풀겠죠? 그럼 다음 뭐 이틀 뒤, 3일 뒤에 또 지구과학을 한번 공부하겠지? 그때는 얘들아 이만큼이 망각돼 있어. 망각돼 있다고. 너가 공부했어도 망각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때는 요만큼을 망각된 걸 다시 한번 채우고 그 위에다가 또 쌓아가는 거라고. 뭐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개념들을. 그럼 그 다음에 또 갈 때는 요만큼이 또 망각돼 있어요. 이전만큼 망각돼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망각된 것들은 나타난다고. 그럼 그 다음 주에는 얘네들을 또 채우고 그 위에 무언가를 쌓아가는 거야. 알겠지? 망각은 무조건 있어 얘들아. 그건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뭔가를 쌓아 올리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차라리 뭐 예를 들면 지구과학을 하루에 1시간씩 7일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4시간짜리랑 3시간짜리 뭐 이런 식으로 나눠. 일주일에 이틀 하더라도.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게 훨씬 중요해. 그게 밀도가 훨씬 달라. 알겠지?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 그리고 지구과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있잖아. 시즌 1이나 시즌 2에
좀 약간 50점이 될 수 있는 어떤 실력을 만들어 놓잖아? 그러면 특정 점수 이상으로 점수가 안 빠져 얘들아. 근데 그 50점이라는 그 점수는 어떻게 측정이 돼야 되냐면 운이 좋아서 50점이 나왔다 이게 아니라 모의고사 어떤 걸 보더라도 평균적으로 40몇 점 정도가 나와서 어떤 건 나랑 시험에 결이 잘 맞아서 50점이 나오고 어떤 건 정말 나랑 결이 안 맞아서 40몇 점이 나오는 그런 실력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사실 시즌2, 시즌3, 시즌4를 거치겠지만 이땐 그냥 숙제만 하면 돼. 모의고사만 풀고. 그러면 이때는 너가 국어랑 수학에다가 시간을 진짜 많이 쓸 수 있어. 선생님이 시즌2, 시즌3, 시즌4에도 뭐 이야기를 하겠지만 점수표를 보면 여러분들 점수가 다 나오죠. 그게 되게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서술형을 채운다든가 그런 걸 채웠을 때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면 가서 국어 공부하라 그래. 진짜로. 지구과학은 있잖아. 한 번에 팍 쌓아놓은 다음에 실력을 어느 정도 만들고 얘들을 모의고사로 좀 다져가지고 실력을 옹골차게 만든 다음에 다른 거 한번 공부하는 거야. 알겠지? 아니 대학 간 데는 지구과학도 중요하지만 얘들아 국어랑 수학이 훨씬 중요하지. 그렇지? 그래서 한 번은 여러분들이 처음 한다면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공부를 하면 계속 이상하게 가는 거거든. 알았지? 그래서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가시죠.